좋아요, 구독.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가상자산 관련주가 장 초반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늘의 상승세는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회복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업비트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은 5,018만 8천 원을 기록 중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가상화폐 섹터 전반에서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물 ETF 승인 기대감 속에서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이제 가상자산 관련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데 사실 이 가상자산 관련주는 일단 가상자산의 흐름이 먼저 중요하잖아요. 최근의 동향이 어떤가요? 네,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는데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ETF 승인, 현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ETF 현물이 승인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관들에서 이 비트코인을 일정량은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반감기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따져보자면 유통 주식수가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품절주처럼 이렇게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뭐 가상화폐들이 주가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요. 가상화폐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워낙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뭐 빗썸이라든지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좀 변동성이 잦아들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장기로 따져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상화폐를 매매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우리가 길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탄력적인 이 테마 쪽에 편승을 해서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뭐 최근에 좀 괜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업종이나 큰 섹터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테마주들이 좀 더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다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손절 라인대를 반드시 잡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때 반드시 잡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가상자산 관련주들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위지트와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기술력 지수에 좀 고평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관련주 중에서도 좀 주도주 역할을 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나요?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업비트나 빗썸과 관련된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이게 가상화폐에 관련돼서 대장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상화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보다도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도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큽니다. 테슬라보다도 크고요. 테슬라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규모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산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돼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위지트도 있는데 실제로 이 가상화폐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를 그 부분을 고민해 봤을 때는 게임주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위메이드 그룹주와 뭐 컴투스 그리고 M게임 같은 기업들이 가상화폐의 가격과 어느 정도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사업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분명히 확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에서 돈을 벌어서 게임 쪽에서 그걸 재화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부각이 됐었던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게임 내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던 건데 그런 메리트도 전부 다 가상화폐와 가상자산과 연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 종목군을 고르기보다는 네. 게임주를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기업을 하나 꼽아보자면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가상화폐를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동시다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업비트뿐만 아니라 빗썸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가상화폐 쪽이 좀 부각이 되면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은 실제로 좀 외형 성장도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이 정도로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뭐 거래소에 지분이 있는 쪽과 거기에 대해서 게임주와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또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한번 무산됐던 바가 있기도 했는데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업비트로부터 좀 왕자를 뺏기기도 했는데 이렇게 또 가상자산 거래소도 상장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상장이 된다면 가상자산 관련주의 분위기도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그래도 영향력이 네.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빗썸이라는 기업이 업비트에게 왕좌를 빼앗겼죠. 근데 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K뱅크라 그래서 K뱅크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업비트와 빗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제 그런 유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것처럼 HTS처럼 굉장히 쉽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접근성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빗썸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업비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코인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또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아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에 이제 훈풍이 좀 불어서 강하게 올라갈 때는 또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메리트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비트라는 그 회사의 인터페이스가 좀 더 우수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네.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이라는 모멘텀이 분명히 멋지고 좋은 것이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상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025년도 하반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거의 2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빗썸에서 인터페이스라든지 무언가 유저들이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업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뭐 상장을 한다든지 업비트의 지분, 그 업비트의 점유율을 좀 뺏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빗썸이라는 회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서는 빗썸의 상장이라는 것이 메리트가 될 수 있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만 국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현재 뭐 T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최대 주주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T사이언티픽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위지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빗썸 상장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5년 하반기가 좀 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이제 테마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추이를 좀 보면서 빗썸이 좀 괜찮아지는지 아니면 2024년도에 비트코인이 빠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우량하다, 미래의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해서 매수한 이후에 보유하기에는 네. 그래도 현재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말도 아니고 내후년 말을 보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시차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상자산과 또 주류 관련해서 저희가 좀 다뤄봤었는데 그 안에서 토픽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가상자산, 가상화폐에 대한 모멘텀도 좀 찾아봤고 네. 이제 주류 쪽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둘 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성장성이라든지 2024년도에 그런 매출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이 이슈만 가지고 움직였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계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려면 차라리 가상화폐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네.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류 관련돼서는 오늘 나라셀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제 그 통신 판매, 온라인 판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류 판매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인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나라셀라가 올라왔는데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네. 만약에 통신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이트진로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올해 중순부터 계속해서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는데 뭐 맥주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소주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여름 쪽이 성수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네. 하는데 사실상 이 주류의 성수기는 4분기라고 할 수 있죠. 연말에 이제 주류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이 원재료값 상승에 따라서 판가를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주 가격과 맥주 가격을 7% 가까이 인상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트진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 정리를 좀 드려보자면 네. 상반기 때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케팅 비용을 들면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지겠죠. 네.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가 인상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까지 그래도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하이트진로 짚어주셨고요.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이 기업이 2022년도만 하더라도 37,000원대에서 움직였었던 기업인데 현재 23,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에는 어제 그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와서 22,5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네. 접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 이후에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500원대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